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TV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다 접하셨겠지만은요. 지금 워싱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뭐 이 국빈 정상회담 12년 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국빈 하면은요. 국빈 정상회담 하면 정상회담 중에서는 제일 높은 그런 수준의 회담이 국빈 정상회담인데요. 이 높은 수준의 격에 맞게 이 의전적인 측면에서도 물론이었지만 이 어젠다 측면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미 소개해 드린 대로 이 워싱턴 선언까지 채택을 해가지고 미국의 확장 억제가 확실하다. 이거를 갖다가 문서로 보여주는 아주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프로토콜 측면에서도 이 국빈 만찬이라든가 의장대 사열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 바이든 여사의 아주 각별한 이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 배려. 이런 것도 아주 그냥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멋있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정상회담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의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요. 흔히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며칠 전서부터 뭐 새로운 좀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요. 이 방송에다가 직접 이 관련 자료를 자료 화면으로 띄우는 그것을 제가 배워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씀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100배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 사진을 뭐 한 20여 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정상회담이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뒀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보기에 정상이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 정상이 이 국빈 정상회담에서 직접 노래로 열창하는 거 저는 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윤 대통령이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래와 관련된 뒷얘기들 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셀럽들 중에서도 이제 엔젤리나 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박찬호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과 관련된 뒷얘기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프로토콜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인상적인 것은 우리 한국계 탑 셰프인 에드워드 리를 특별히 초대해서 음식 만드는데도 아주 무지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에드워드 리가 우리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아주 소상하게 이번 국빈 만찬 준비와 관련된 이 동정을 자세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국과 관련해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송영길 수사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조금 이 언론 보도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검찰의 입장문이 지금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의회 입법 독재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요. 자,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50억 클럽과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 두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태웠어요. 그래서 빠르면 연말 이내에 특검이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말이죠. 정상회담을 하는데 죄를 뿌려도 유만부동이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아주 국내외적으로 말이죠. 어마어마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호감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라고 하는 뭐라 그러죠? 잿물을 뿌린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당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쌍특검,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간호법도 지금 방금 전에 또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입법 독재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내년 4월에 아주 단단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요, 이 간호법 통과와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간호법은요, 여러분들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거를 처리하려고 그랬는데요. 13일 날이죠. 한 2주가 됐네요. 벌써 저지난주군요. 그때 여야 간에 좀 더 합의를 해라. 그래서 합의를 하라. 그래서 그때 이 본회의에 회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야 논의를 했지만은 결국 합의안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진표 의장이 이거를 아주 이 직회부에서 처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미 반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1명이 여당에서는 이제 참여를 안 했고요. 투표한 가운데 찬성표가 179표, 기권 2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간호법에는요, 지금 이제 의료법에서 간호사 직역을 완전히 다 빼내가지고 간호법이라고 하는 독립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의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다른 의료 직군에서는 이거는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라고 단단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여당에서는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과 관련해서 이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의사협회, 의협에서는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하는 의협 성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의사변호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이. 그래서 이 간호법 제정과 그 다음에 의료법 개정안이 전부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별도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입법 폭주 현상,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표와 관련해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힘의 최연숙 의원이 간호사 출신입니다. 이분은 찬성했고요. 그리고 김혜지 시각장애인이죠.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이원욱 의원하고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이 특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간호법 제정안은요, 현행의료법 내에서 이 간호 관련 내용을 완전히 띄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간호사하고 간호전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의사라든가 간호조무사와 같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이거 형평성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반대에 맞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총파업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요, 의협이 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 없이도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결국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 수순으로 간다. 그래서 아주 총파업까지 지금 무협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 개정안 금고형 이상 받을 경우에는 의사면허 취소한다.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의사법 이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의협에서는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요, 우리 여당에서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이 건의하고, 다만 의료법에 대해서는요, 일단 거부권까지는 건의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이 의료법을 너무 독선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의 요구까지 검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당의 지금 현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그리고 또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것도 간호법에 앞서서 이 강행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이 말이죠, 굉장히 여야 간에 아주 그냥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아주 그 특징적인 거, 그리고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 장면 하나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지금 윤 대통령이 말이죠, 노래 열창을 만찬 때 했어요. 이 만찬이 무려 3시간 반이나 진행이 됐는데, 만찬 때 열창을 했는데, 이 열창한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요,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아메리칸 파이는 70년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었던 곡이죠. 그래서 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거는요, 윤 대통령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였지만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큰아들이 이제 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이미 오래전에 떠났어요. 2015년도에. 자,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본인의
아들들하고 굉장히 즐겨 보냈던 노래라고 합니다. 예, 보 바이든이죠. 그 큰아들 이름이. 자, 그래서 이윤 대통령도 좋아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노래, 그래, 돈 맥클린의 이 아메리칸 파이를 직접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앙콜곡으로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들이 아메리칸 파이를 추가하면서 굉장히 이 만찬 분위기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만찬 분위기가 아주 뭐 화끈하게 달아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질 바이든 여사가 뭐 등으로 밀어가지고 올라 세워서 노래를 부르게 됐다. 예,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서 또 오늘 만찬할 때 그 아메리칸 파이의 작곡가가 지금 기타를 직접 만드는 그리고 수제품이죠. 수제품 기타. 거기에 이제 직접 사인까지 한 이 기타를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찬장은요, 아주 그냥 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뭐 스포츠 중계할 때, 흥분의 동안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흥분의 동안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찬장과 관련된 이 사진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만찬장에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회가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바이든 부부가 영접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만찬장 아래로 내려가는 이 두 정상의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이제 만찬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만찬장과 관련된, 이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요. 이 만찬장을 또 잘 설명하는 질 바이든 여사,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만찬장 분위기는요. 아주 뭐 이 벚꽃이 워싱턴 3대 명품 중에 하나예요. 상징품. 그래서 이제 백악관하고 그다음에 이 벚꽃하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모뉴먼트가 워싱턴을 상징하는 3대 명품인데 그 3대 명품 중 하나로 벚꽃으로 이 만찬장을 딱 장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질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 만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배를 했는데요. 이 건배할 때는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go together 이거를 또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를 또 아주 열창을 했어요. 열창. 그래서 지금 이제 열창을 하는 그런 이제 보내고 있고 그 이 열차를 하게 된 것은 이 노래를 부른 것은 이 보 바이든이 2015년도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까지 아들들과 함께 노래를 굉장히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만찬장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지만은 그 배경 스토리로다가 그 보 바이든을 보내는 이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부통령 할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다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는 그 포기까지 할 정도로 충격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돈 맥클린입니다. 죄송합니다. 돈 맥클린이 직접 사인한 본인이 수제품으로 만든 이 기타를 윤 대통령이 선물을 받고 한박 웃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만찬장과 관련된 분위기는 여러분께 이제 충분히 이 정도면 전해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안젤리나 졸리, 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안젤리나 졸리는 김건희 여사 바로 옆에 앉고 그리고 박찬호 선수는 윤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사진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요. 아주 뭐 옷도요. 이 패션 전문가답게 두 분이서 뭐 짜고 친 고스톱 같대요. 옷 색깔도 아주 거의 한 분은 이제 김건희 여사는 흰색 종이고 그리고 이 안젤리나 조이 경우에는 좀 이 살색에 가까운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그야말로, 이 우리 김건희 여사하고 바로 왼쪽으로 옆으로다가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앉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통역이죠. 이 여성하고 통역, 여기도 통역. 이게 이제 엔젤리나 이렇게, 엔젤리나 졸리. 예. 요렇게 지금 자리 배치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고요. 엔젤리나 졸리하고 김건희 여사가 서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반가워하는 이 모습. 아주 뭐 눈에 아주 선하고요. 얼마나
만족해 하는지. 그리고 이 패션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패션으로 화제가 굉장히 됐다. 이걸 보면은요. 엔젤리나 조가 세계적인 아주 그 유명한 배우인데 이 정도 되면 우리 김건희 여사도요. 세계 뭐 어느 이런 그 매거진에 사진을 올려도 전혀 엔젤리나 조에 밀릴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은요. 이 에드워드 리라고 셰프하고 질 바이든 뭐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에드워드 리를 초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에드워드 리하고 그다음에 이 질 바이든 여사 이에 관련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에드워드 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성공해서 백악관 국빈 만찬에까지 초대받을 정도의 아주 스페셜 셰프가 됐는가 이렇게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아주 취재를 잘했어요. 지금 나이는 51살인데 굉장히 어렵게 아주 일찍 이민을 갔네요. 이 부모님들이 아주 일찍 이민을 갔는데 굉장히 어렵게 그 이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포 1세대들은 정말 뭐 굉장히 어렵게 이 고생을 해가면서 지금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세, 3세들은 자기 전문 영역에서 또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교포 1세들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중노동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죠, 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리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워낙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대신해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면서 할머니 음식 솜씨를 보면서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밑반찬부터 김장까지 모든 걸 집에서 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커왔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할머니가 다 요리를 하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배운 게 오늘날 사실상 미국 요리에다가 한국적 감각을 얹은 시그니처 스타일의 이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부모는요. 사탕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탁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남매를 키워했는데요. 본래가 이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부모가 반대해가지고 결국 공부도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뉴욕대 영문과에 진학했습니다. 뉴욕대가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어머니가 그러는데요. 야 이거 요리하면은 이거 잘못하면 가난하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리에 대한 열정을 접을 수가 없어서 요리학교 대신에요. 돈이 없으니까 뉴욕 레스토랑을 전전하면서 독학으로 요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뭐 설거지도 할 줄 알고 하여튼 뭐 요리와 관련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본인이 배웠고요. 그래서 98년도에 25달 때 맨하탄에서 한전 퓨전 식당을 열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스하고 보부 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 장사가 잘 됐는데 9.12 테러 때문에 또 이제 장사를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가 결국은 여행을 좋아하니까 가난해가지고 그래서는 여행도 못 다녔는데 미국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요리를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하게 돼가지고 요리계의 오스카상을 오르는 제임스 비어드 재단 최우수 셰프 후보에 6차례나 올라왔고요. 책도 뭐 여러 개 책을 또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여사로부터 초대받는 이런 영광까지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리 셰프는요, 이번 국빈 이 만찬을 준비하면서 바이든 여사가 음식 맛뿐만 아니라 색감 조화부터 식기, 테이블 세팅, 꽃장식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그리고요, 정치인 배우자로 쌓은 오랜 경험 때문인지 진지하게 손님받을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 또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리 셰프 얘기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과 일할 때 힘든데 이 후스레이디는 추구하는 방향성과 의제가 매우 직접적이고 명확한 편에서 굉장히 즐거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리는요, 켄터키주 루이비라고 워싱턴, 메릴랜드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흐름에 맡기는 편이라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이 별로 없지만 한국에 레스토랑을 열게 될지는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기자와 인터뷰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안젤리나 졸리는 아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들이나 졸리하고 같이 참석해갖고 이제 이 보도를 보면요, 안젤리나 졸리 아들이 이제 이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너는 뭐 왜냐면 서울서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하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요. 이 안젤리나 졸리하고 아들 매덕스가 참석을 했는데 뭘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대요. 역시 그 대학 사람답게 잠때 묻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백악관 분위기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백악관에 오는 이제 재계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참석한 분들 보면 이재용, 그 다음에는 CJ 회장, 그 다음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 다음에 박찬호 부부가 참석을 했고, 박찬호 부부는요, 이 스마트폰으로 이 백악관을 찍으면서 입장을 한 것이 좀 특이롭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먼저 오늘 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식 의장대, 공식 행사와 관련해서요, 공식 환영식 의장대 사열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의장대잖아요. 그리고 의장대 사열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듬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행사에 백악관 앞에 몰려든 미국 시민들 어마어마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의 국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백악관 발코니에서 이 시민들을 향해서 담례 선언들은 윤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백악관 발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손들어 놓은 모습을 클로즈업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갤러리를 방문했어요. 마크 로스코 갤러리를 방문했는데 이것도 질 바이든 여사가 아주 각별히 챙기해서 만든 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다정하게 담소 나오는 여사님, 그리고 로스코 이 갤러리를 관람하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질 여사가 페북에 내 친구다. 그래서요, 이 김건희 여사를 my friend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친근감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쌓였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총리가 왔을 때는 총리 부인에 대해서 이 my friend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my friend,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는 김건희에 대해서 my friend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만큼 굉장히 친분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됐다는 점이 또 하나의 외교적 성과가 아니냐. 그래서 이 국가 간의 관계도 말이죠. 이 정상의 친교, 친밀,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최상의 의전이 따르는 국빈 정상회담에 맞게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이 프렌십, 친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부로 말이죠. 검찰에서 강내구를 4번째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문을 보면은요. 압수영장 기재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당히 많이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금품 살포 과정도 함께 수사해서 수수자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들도 지금 소환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즉, 윤관석과 그 다음에는 이성만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6일, 19일 이틀간 연속해서 소환하고 구속영장은 청구했지만은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고 그래서 25일에도 불렀고 오늘 27일에도 불렀고 4번을 불러가지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혐의와 구속사유에 대해서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예정이고요.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요. 구속영장 기각이 됐지만 재청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지금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자를 수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수사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살포 과정에 대한 수사가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품 조성 그리고 수수자 부분도 하나씩 확인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요. 현재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 경중을 가리고 있으며 일정에 맞춰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받은 사람, 이 수수자도 파악해서 일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점, 이걸 보면은요, 굉장히 빠르게 수사에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금품 조성 과정과 살포 경위, 수수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이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요, 이 녹취록에 근거한 관련자 조사로 손봉투 수사가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조항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는데 실체를 규명하려면 구속이 필요하다. 예, 참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강내구에 대한 구속영장체 청구와 동시에 이 수수자들에 대한 이 조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